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지금 이제 마지막 주제들 살펴보는 것만 남았는데 복잡한 역사 시대 순서 얘기는 다 끝났고요. 가끔 지역적인 문제들 물어볼 때 있는데 요거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통합 주제로 지역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곳곳에 뭐가 있었는지 시기별로, 시대별로, 특정 주제별로 어떤 지역의 일들이 다 연달아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떤 선지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 건지, 이 지역이랑 연결되는 왕조나 인물이나 사건이 뭔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고요. 우리나라 바깥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외. 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펼쳤던 장소들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곳 다 중국에 해당하는 지역도 있고 러시아에 해당하는 지역도 있어요. 자, 먼저 서간도. 만주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만주. 만주를 북만주, 남만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 일대에서 조금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우리 중국이랑 연결된 지점을 또 서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도나 만주라는 지명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제강점기의 서간도는 뭐냐면 삼원보라는 곳에 경학사 그리고 신흥강습소가 설립이 되더라.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그 단체가 하는 건데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독립운동가들 양성하고 배출하는 그런 장소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당 이회영을 포함한 우당 형제 6형제가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기지를 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북간도 보겠습니다. 북간도. 이 북간도는 근대 시기, 여기서 말하는 근대 시기는 대한제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이란 사람을 간도의 관리사로 임명을 해서 북간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보호하려고 했었던 액션을 고종이 취하게 되어 고종이 있었던 대한제국의 시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명동학교라고 있고 서전서숙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명동학교하고 관련된 사람으로 또 윤동주란 인물이 또 북간도에 떠오르는 인물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북간도에서 중광단이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이 중광단은 대종교랑 관련되는 이 무장단체인데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돼요. 이 북로군정서 이끌었던 사람이 김좌진 장군이라고 또 있죠. 우리가 뭐 청산리 전투니 봉오동 전투니 하는 그쪽의 무장투쟁에서 나오는 중요한 군대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네, 연해주. 이 연해주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해당하는 러시아 땅에 지금은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일제강점기로 시대는 구별해 줄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사람들 모여 사는 신안촌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일본과 그 러시아의 감시를 다 피하기 위해서 약간 페이크로 딱 들었을 때는 이거는 독립운동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뭔가 이제 직업을 권유하고 경제적인 거를 하는 그런 단체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권업회라고 하는 조직을, 자치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권업회에서는 권업신문이라는 것도 발행을 하고요. 나중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여기서 수립이 됩니다. 이거는 일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네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암기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름을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도쿄, 무려 우리는 저기에서도 일제강점기랑 관련된 활동이 있죠. 28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됩니다. 1919년에 이 조선인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도쿄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해버립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이란 이름으로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3.1운동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도쿄 지역에 또 관동 대학살도 있고요. 한인 애국단의 1호 단원으로서 이봉창의 의거가 일어났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도쿄에서는 요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요게 우리나라 바깥쪽이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 서양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주 지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샌프란시스코. 대한인 국민회라는 게 결성이 됐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대부분인 거는 우리가 일제의 눈을 피해서 독립운동을 하려면 우리나라 말고 바깥쪽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안창호 선생 다들 알고 계시죠?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이 여기에서 조직이 됐었죠.
그리고 하와이로 가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고요. 박용만이라는 인물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을 해서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이랑 관련되는 어떤 활동이 펼쳐지는 곳이 또 하와이고, 멕시코, 여기에서도 독립운동이랑 관련된 어떤 활동이 있습니다.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숙무학교라는 게 또 멕시코에 설치가 되는 모습 기억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국내로 넘어와 볼까요? 국내. 자, 국내에서 우리가 역사가 우리도 한 5,000년 정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역마다 시대별로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대표적인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반도의 북부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사실은 고려시대 수도가 지금 남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북한 쪽에 들어가야 되죠. 개성이 그쪽에 있으니까. 자, 평양부터 보겠습니다. 평양. 평양 밑에 서경이라고 지금 병기가 되어 있는데 서쪽에 있는 서울이란 뜻이에요. 고려시대에는 완전히 정규적인 수도는 아니지만 평양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서쪽에 있는 또 다른 수도다. 그래서 왕건 같은 경우에는 훈요 10조라고 내가 죽어도 그 후대의 임금이 따라야 되는 거를 정리한 조목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 중요하다. 1년에 몇 달은 꼭 여기에 가서 머물면서 여기를 중요시하도록 해라. 이거를 또 유훈으로 남기기도 했고요. 이 서경, 평양의 기운을 강조를 하면서 묘청이라는 사람이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걸 하죠. 물론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단재 신치호 선생이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 1000년간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이거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성공했으면 지배층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을 거고 역사도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흘러갔을 텐데 안타깝다고 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기도 해요. 신치호 선생의 언급이랑 같이 가끔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 평양은 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어요. 이거 미국의 상선인데 이 사건 자체는 병인년에 일어납니다. 1866년에. 우리가 요 해에 좀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관계로 병인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죠. 병인 양료가 있고 병인 박해가 있고 이거 다 프랑스하고 벌어진 일인데 같은 해에 미국의 상선을 우리가 격추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이들이 먼저 들어온 건데 먼저 무력 도발을 좀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기고만장하게 굴기도 해서 그때 평양의 관민들도 다 같이 화가 나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에 태워서 가라앉혀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거를 꼬투리 잡아서 미국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1871년에 요 사건을 빌미로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요거 같이 기억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평양 쪽에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산 장려운동, 우리 거 쓰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물건을 한번 써서 우리 산업을 흥하게 하자. 물산 장려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평양이 또 있고요. 그리고 강주룡이라고 하는 여성 노동자가 노동운동을 해요. 평양 을미 일대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한 것으로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사의 역사가 탄생하는 곳이라고 해도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서 평양은 남북협상을 하죠. 남북의 지도자가 남북협상을 실시했던 곳이고요. 제1차,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서로 대화가 개최된 곳입니다. 평양은 요 정도까지 현대까지 연결해서 두루두루 일어난 일이 좀 많으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실게요. 개성. 개성도 지금은 우리 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개성의 다른 이름으로 송악 또는 개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호칭은 아마도 고려시대하고 연결이 더 많이 되는 걸 거고요. 고려의 수도입니다. 고려의 역사 약 500년이 펼쳐졌었던 장소가 바로 이 개성 또는 개경이라고 불렀던 이 지역이고요. 만적의 난이 발생한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경천사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찰은 이제 없어졌고요.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웅장하게 있었던 10층짜리 이 석탑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죠. 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요거는 문화유산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은 1층 끄트머리에 서 있는 거 있습니다.
크게 서 있는 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고려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탑입니다. 모양이랑 같이 기억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선시대라면 송상이라고 하는 거상이 있어요. 이 송상의 근거지가 또 바로 개성입니다.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서 개성은 6.25 전쟁 때 정전협정을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남북이 서로 이제 합심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을 또 여기다가 건설을 하게 됩니다. 현대로 이어져 오는 중요한 사건도 좀 있으니까 개성도 같이 기억 좀 해주실게요. 자, 그리고 한반도 남쪽, 이제 남한이 있는 쪽으로 좀 내려와 볼게요. 이건 좀 우리가 좀 볼 게 더 많겠죠? 여러 시대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인천 지역 한번 먼저 볼까요? 인천? 인천의 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인천에 강화도 조약. 우리 일본이랑 한 거. 우리 이거 억지로 맺은 조약이고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1876년인데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에 1875년에 일본의 운요호라는 군함이 무력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쳤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개항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근대 시기의 인천이고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것들은 대체로 인천으로 처음 들어옵니다. 뭐 비행기도 없고 뭐 육로로 기차가 막 저 끝까지 연결된 것도 아니니까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인천으로 내려야 서울이랑 제일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문물들은 대체로 인천에 먼저 들어와요. 뭐 커피 이런 것들도 다 먼저 인천에서 먼저 유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로 들어온다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인천에서는 제물포 조약이라는 것도 또 이쪽에서 체결이 되고요. 제물포는 예전에 인천 쪽에 있었던 이 포구, 지명의 이름이에요. 지금 또 지하철역 이름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인천 지역 좀 기억해 주시고 현대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장소. 아예 그냥 지명의 인천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좀 아래쪽으로 쑥 내려가서 충청도의 공주로 가겠습니다. 공주에서는 문화유산 중에서 백제 무령왕릉이 아주 유명합니다. 요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곳이고 현재 무령왕릉이 있는 곳은 명칭이 아예 그냥 무령왕릉,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아예 그냥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 유물이랑 그런 거 발견된 스토리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 공주는 통일신라 시대에 김헌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웅천주라고 했고요. 이 신라가 혼란에 빠져가는 모습을 증명하는 선지로 하나 나오는 신라 하대의 모습이니까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고려시대 망이 망소의 형제의 난이 일어났었던 장소입니다. 공주. 그리고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 공주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동학농민운동 때 이 공주 지역에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금치 전투. 패퇴했죠. 굉장히 엄청난 사상자를 만들고 이 동학농민군이 패배를 한 사건이 바로 이 공주 우금치에서 있었습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었다는, 이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운 전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요 사건이 여기 공주 지역에 있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네, 청주로 가볼까요? 청주? 청주는 고려시대의 이 중요한 문화유산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흥덕사라는 사찰에서 그 유명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쇄기술이랑 연결된 지역이고요. 직지라고도 부르는 직지심체 요절,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다.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물론 우리 기록에는 이거보다 먼저 찍어낸 책이 있지만 현재 실물이 존재하는 게 이 책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게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저기 구석에 들어가 있었던 거를 우리나라의 그 박병선이라는 서지학자가 우연히 또 찾아내서 이걸 또 증명을 하게 되는 여러 극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요거 이름이랑 지역이랑 시대를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충주 보겠습니다. 충주. 충주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한반도를 보면 약간 배꼽에 해당하는 중간 지역에 있어요. 여기를 거쳐야만 이제 한양으로 올라오는 중간 지점이 되는 건데,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준비를 별로 못했는데 쳐들어왔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때 선조가 필살로 가서 일본군을 막아라, 올라오지 못하게 북상을 막아, 이렇게 해서 보낸 사람의 신립인데, 탕금대라는 데에서 전투를 해서 패퇴를 하죠.
왜 여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경세제나 이런 데 숨어가지고 좀 지형 지물을 이용하면 좀 좋았을 텐데 너무 허허 벌판에서 전투를 해서 이 사람은 아마도 신립은 뒤쪽에 강을 좀 배수의 진을 치면서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싸웠던 것 같은데 너무 숨을 데도 없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넘어오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준비가 좀 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신립장군도 여기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충주입니다. 조선시대하고 같이 연결하고요. 천안 가보겠습니다. 천안 일제강점기, 여기도 지금 되게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3.1운동이죠. 1919년 3월 1일에 그 3.1운동에 3.1운동은 3월 1일에 하루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날 스타트를 한 거고요.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4월 1일에는 이게 천안 지역에까지 퍼지게 되어서 천안에 그 아우네 장터라는 데에서 유가순 열사가 가족이랑 다 같이 나와서 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하고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우네 장터가 위치한 곳이 천안이기 때문에 기억 좀 해주시고 현재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시 조금 더 내려가서 부여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여. 지금 지도의 위치 순서대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지도도 같이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편의상 화면만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행정구역 나온 지도 같은 거 같이 펴놓고 보시면서 어느 지역인지도 눈으로 찝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런 지역 문제는 지도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도에 이름이 없고 가나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도 여기 공주네, 여기 부여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봐주시고요. 자, 부여를 보니까 부여는 이제 고대 시대로 또 넘어가서 백제와 관련된 곳이죠. 백제 성왕이 자기 아버지 그 무령왕이 공주에서 좀 이제 백제를 다시 잘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여로 넘어가죠. 옛날 이름은 사비입니다. 사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사비백제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사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기도 해요. 남부여.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가시면은 뭐 부여는 워낙에 백제 유적지가 뭐 여러 군데 남아있긴 합니다만 공주랑 마찬가지로 공주하고 묶여가지고 이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장소고요. 정림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자리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시는 저 탑이랑 실제 가서 보시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건 꼭 실물로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백제의 석탑이 딱 2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랑 익산에 있는 미륵사 석탑이 있는데 요거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지랑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쭉쭉 내려가서 안동으로 가겠습니다. 고창입니다. 고창. 자, 고려 시대에는 고창 전투가 있었고 공민왕이 도망갔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안동 이천동에 마의 열의 입상이라고 있어요. 마의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절벽에다가 쪼아가지고 만든 형태겠구나 상상하시면 됩니다. 절벽을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마의불이라 그래요. 마의불. 요 글자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여기 안동에 봉정사 극락전이라고 또 있습니다. 지금은 안동이고 예전에 고창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자, 봉정사 극락전 제일 오래된 건축물 중에 하나라서 여기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유네스코 유적지하고 연결되는 곳이네요. 또 조선시대의 안동은 도산서원이나 병산서원처럼 경치가 수려한 곳에 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안동하면 여러분 탈 같은 거 기억나시잖아요. 여기도 뭐 유네스코 시티이기 때문에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도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예전에 고창이라는 지명으로 불렸던 곳이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미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런 게 똑똑 나왔을 때 머릿속에 이거랑 관련된 장소나 이 문화유산의 이미지가 같이 떠오르시는 게 좋고 생각이 안 난다면 한번 검색이나 이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이런 걸 한번 실물을 눈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대구는 고대 시기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신문왕이 이쪽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다는 기록을 잠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중하게 여겼던 장소구나 한번 짚어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공산전투가 있었던 곳이에요. 후백지하고 고려가 싸웠던 데죠. 견훤과 이 왕건의 격전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공산, 그 팔공산 전투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전투의 현장으로 기억 좀 해주시고,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은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대구에서 발의가 먼저 돼가지고 쓱 올라간 기록을 가지고 있죠. 김광재라는 사람이 발의를 해가지고 국채보상운동이 시작이 됐고, 요게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결국에는 성공은 하지는 못했죠. 일본이 계속 방해를 하는 바람에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현대의 대구는 어떤 곳이냐면 이승만 정부 때 우리가 민주운동이 전개됐었던 장소 중에 또 하나예요. 요건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 현대사 파트하고 연결되는 곳이니까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진주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3대 대첩이 있잖아요. 행주대첩, 뭐 한산도대첩, 그리고 진주대첩이 있습니다. 김시민의 진주대첩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또 임술농민봉기, 철종 때에 임술농민봉기가 발발을 해서 뭐 삼정 이정청 같은 게 설치됐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뭐 진주밀란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일제강점기 때의 진주는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됐었던 곳입니다. 형평운동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평등하게 하는 인권운동을 했던 건데, 백정, 소나 돼지 잡는 도축업자들, 실제로 신분제도가 폐지됐는데도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뿌리 깊은 차별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백정의 자식이 뭐 같은 학교에 들어가는 걸 뭐 거부한다든지 너무 현실적인 불편함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진주 지역에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되면서 이런 백정들에 대한, 또 백정의 자식들, 후손들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형평운동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요 진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전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비슷하지만 이 전주 지역도 중요한 지역이죠. 고대에 전주에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그때 이름은 완산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전라도잖아요. 여러분, 전라도가 중요한 지역의 이름을 한 글자씩 가지고 와서 전라도라고 이름을 지금 달고 있는데, 전주랑 나주예요. 전주랑 나주. 그러니까 전주, 여기 앞쪽에 글자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조선시대 이거 되게 중요하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여기 있어요. 경기전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임금의 초상화가 이쪽에 보관이 돼 있기도 하고, 전주이시잖아요. 본관에 해당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농민군이랑 정부군이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화해를 하죠. 화약을 체결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청나라 일본한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전주성을 농민군이 점령을 하거든요. 그 장소로서 전주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쪽에 성당이 건립이 된 것으로 또 이 문화유산 파트에서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강진 한번 보겠습니다. 강진. 고려시대의 강진은요, 요새라는 승려가 백령결사라고 하는 거를 전개했던 곳이고, 고려의 상감청자의 주요 생산 지역입니다. 강진에서 지금도 여름마다 청자 축제를 해요. 강진에 있는 흙이 청자를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거죠. 우리가 가마터 같은 거를 발견한, 청자를 굽는 가마터를 발견한 데도 강진이고요. 강진 가면은 청자랑 관련된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나 축제에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강진 지역이랑 같이 기억해 주시고,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유명한 역사 위인 중에 한 분이죠.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이기도 했고요. 경세유표라는 또 유명한 책이 여기에서 저술이 된 곳입니다. 다산 초당이 이쪽에 있었어요. 유배를 거의 18년을 다니셨는데 유배 생활을 하면서 쓴 책만 거의 500권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혼자 쓴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워낙에 학문이 출중하고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유배를 가는 지역마다 학당처럼 뭔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 배우려는 사람도 생기고 밑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는 메인 아이디어나 핵심 문구 같은 거는 이분이 쓰셨겠지만 공동 연구 비슷하게 책들을 출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자료를 많이 남겼죠. 뭐 목민심서라든지 흠흠심서라든지 여기 포함된 경세유표라든지 이런 명절을 많이 남긴 또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 강진과 정약용 유배지 같이 기억할게요. 자, 이제 지역 파트론 마지막으로 섬을 좀 볼 건데 강화도 보겠습니다. 지겹게 나왔던 장소죠. 너무 중요한 장소니까. 고려시대 강화도는 삼별초라고 기억나시나요?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으로 구성됐었던 삼별초. 원래는 최씨 무신 정권에 만들어졌었던 어떤 군사 집단인데 이들이 대몽항쟁을 마지막까지 전개를 해요.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대몽항쟁을 하죠. 그래서 강화도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제주도까지 또 내려가서 계속해서 싸움을 지속을 하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 다 전멸하게 되는 그 삼별초의 항쟁을 기억해 주시고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이 조판이 됐습니다. 실제 이름은 팔만대장경은 아니고요. 제조대장경이에요. 원래는 재방송할 때 그 제자 다시 만든 대장경이란 뜻입니다. 부처님 말씀 다 모아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고려시대 초반에 거란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한번 대장경을 만듭니다. 그게 초조대장경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홀라당 타버려서 나중에 거란보다 훨씬 세고 강한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몽골도 부처님의 힘으로 무찔렀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대장경을 더 크게 더 정성을 쏟아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제조 대장경인데 그 나무 목판의 숫자가 8만 장이 훌쩍 넘어요. 그래서 별명으로 약칭으로 이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재 합천의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고 이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이라는 건축도 상당히 유명하죠. 유네스코에도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같이 기억 좀 해주시고요. 네, 섬으로서 또 울릉도하고 독도를 보겠습니다. 독도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독도에 대한 어떤 역사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각인을 시켜주려는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울릉도하고 독도 묶어가지고 볼게요. 고대 신라의 지증왕 때에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했다. 처음으로 기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우리나라 영토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숙종 때 안영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확인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동국문헌비고라는 또 고서에 우산국의 땅이라는 기록이 또 존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록상, 정황상 우리의 영토로 취급됐다라는 게 여러 기록에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근대 시기에 중요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대한제국에서도 황제의 칙령으로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으로 이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시킵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도 하잖아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일본에서도 예전에 그 막부에서도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인정했다더라 이런 기록들이 막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울도의 군수라는 사람이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었다는 소식을 보고를 한 거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상 근대 시기에 불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불법적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우리 땅이 맞고요. 현재에는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땅이 맞죠.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 보겠습니다. 제주도. 우리가 탐나라고도 불렀던 섬인데 자, 고려시대에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도망갔었던 장소가 바로 제주도고요. 그리고 원간섭기에 고려 말기에 원간섭기에 탐나 총관부라는 걸 설치를 해서 여기다가 말을 키워가지고 또 키워서 데려가고 그런 걸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서 말이 유명한 겁니다. 요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시대의 김만덕이라는 여자 상인이 거상이 빈민구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요 덕으로 금강산 유람도 하는 원래 제주도 사람들 함부로 왔다 갔다 못하는데 임금이 치하를 하면서 이런 거 시켜준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멜 표류기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하멜 일행, 그 네덜란드의 하멜이
난파가 돼가지고 떠밀려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표류한데도 제주도고요. 요 기념관 같은 것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넘어오면 중요한 사건이죠. 제주 4.3 사건의 발생지로 제주도를 또 기억을 해주시면 또 현대까지 연결해서 중요한 사건으로 체크해 주시고, 절영도가 있습니다. 절영도. 이 섬은 근대 시기에 튀어나오는데 러시아가 이거 우리 땅 좀 빌릴게 조차 요구를 했었던 장소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로 선지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도 보겠습니다. 진도. 고려시대에 삼별초가 처음에 강화도에 있다가 거부하고 진도로 갔다가 나중에 또 제주도로 갑니다. 그래서 삼별초의 대몽항쟁의 구간 중에 하나로 나오는 지역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거문도라는 섬도 나오죠. 요건 근대 시기에 나오는데 앞쪽에 절영도랑 마찬가지로 여기는 영국이 불법 점령을 했었어요. 거문도 사건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청나라의 간섭을 좀 덜 받으려고 러시아하고 좀 교섭을 시도했더니 러시아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던 영국이 아니 갑자기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 그럼 우리하고 뭔가 겹치거나 러시아가 너무 세질 수도 있겠어? 그래서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포트 해밀턴이라고 막 이름 붙여가지고 불법 점령을 한 2년 정도 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요. 그게 또 거문도하고 있었던 사건이니까 같이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완도. 완도는 통일신라 때 장보고라는 사람이 청해진을 설치했었던 곳입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거제도. 거제도에 지금도 포로 수용소가 다크투어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현대 6.25 전쟁 포로 수용소가 설치됐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흑산도, 마지막으로 흑산도를 보면 조선시대에 정약용의 형제죠. 정약전이 유배를 당한 곳이고요. 여기에서 물고기랑 해양 생물을 관찰을 해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쓴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정약용의 형제들은 전부 다 이제 천주교, 서학을 믿었다는 죄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고문도 당하고 유배도 가고 거기서 죽기도 하죠.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정약전이고요. 요 자산어보라는 책의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의상 한눈에 모아서 보려고 지명이랑 뭐 시대랑 이름만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단독으로 이렇게 이름만 나오진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알아야 되는 지도 이미지가 같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언급된 장소를 여러분들이 백지도가 있을 때 사실 백지도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대략이라도 표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보통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공부 한번 정리하실 때에는 주변에 우리나라 행정구역 표시된 지도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백지도 같이 옆에 놓으시고 그거를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주제 지역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